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김정수 운용력입니다. 이번 주는 잘 못 지내셨을 겁니다. 글쎄요, 이게 좀 맨 처음에는 황당했던 것 같아요. 이 비상계엄령이 12월 밤 10시 30분쯤을 전후로 해서 발표가 됐을 때 맨 처음에 좀 황당하다라는 생각을 일단 저는 좀 했고요.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당하거나 저는 놀라거나. 그래서 맨 처음에는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게 그냥 찌라시인 줄 알았거든요. 저도 이제 텔레그램 통해서 정보를 받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황당 좀 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굉장히 좀 분노가 되더라고요. 저는 자본주의를 적극 지지하는 사람이거든요.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행동들이나 액션을 취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좋게 보지 않는, 자본주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건 좀 용납이 저는 안 됐습니다. 예, 이건 선을 좀 넘었다라는 좀 판단이 좀 돼서 아마 분노하신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계엄령이라는 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이거는 좀 무섭게 이야기하면 죽이겠다는 얘기잖아요.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실탄을 들고서 정해진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죽이겠다가 계엄령이에요. 그냥 경고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죽이겠다.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단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분노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국민을 상대로 뚜렷한 명분 없이 죽이겠다라는 거를 실제로 행동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 이 분노의 감정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가 좀 생각한 게, 좀 여러분들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감사하다. 예, 감사. 지금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유튜브를 찍을 수 있고 빠른 대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비정상적인 명령에 그래도 우리 MG 군인분들께서 또 경찰분들께서 다행히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해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세상에 태어난 걸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 일이 터진 거에 대해서 바로 액션을 취했던, 여의도로 가셨던 그 추운 날씨에도 그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을 거. 그래서 저는 이런 세 가지 감정이 순차적으로 좀 들었고요. 아무래도 주식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일을 맞이하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주식시장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이렇게 또 결과는 또 주식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주식들도 이 비상계엄령 사태로 인해서 확 급락이 나왔었고,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주식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아무리 급락이 나온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럼 이거 수정해야 될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좀 패스해야 될까? 결국은 이제 주식에 대한 좀 전략을 제시하는 것 쪽으로
이제 기결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제시하는 게 또 저의 직업이니까. 또 주식을 들어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저의 의견이 수정될지, 그대로 유지가 될지. 또 어떤 분들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선 야, 이거 기회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주식 잔뜩 물려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서 회복할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언제 액션을 취해야 되지? 무슨 액션으로? 무슨 기준으로? 이런 거 고민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이 사태가 세 가지 감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주식에 대한 전략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을 못 내리겠는 거예요. 결론을 못 내리겠어요. 왜 결론을 못 내리겠냐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탄핵에 대해서 실제로 통과가 돼서 직무 정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전략은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알 수 없잖아요. 주말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못 내리겠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대응하세요라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 확고한 전략을 제시해 주려고 하면 저는 직무 정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걸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아, 뭐야? 그럼 오늘 별거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야. 김종수 운용력 공개 방송 할 때마다 보니까 항상 저 사람은 초반에는 저렇게 얘기하다가도 항상 반전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고. 그죠? 여기서 어떤 방향을 제가 제시를 하는지 끝까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 하기 전에 마감의 정석을 하고 왔어요. 마감의 정석을 하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 탄핵 이 결과에 따라서 탄핵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주식에 대한 전략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실생활에도 엄청난 변화가 저는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바닥이 뒤집어지는 거니까요. 정권이 교체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탄핵이 되지 않으면은 또 거기서 오는 노이즈도 분명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해외 투자가들, 그죠? 이 시선도 지금은 불확실성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매듭을 좀 지어야 되는 게 이번 주에 나와야 된다. 그죠? 근데 그게 지금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전략을 좀 제시를 하는 게 현실적일 것 같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 탄핵에 대한 이 결과,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알 수 있겠죠. 결과 되든지 안 되든지, 그죠? 그래서 됐을 때와 안 됐을 때, 그죠? 그리고 요걸 가지고서 어떻게 내가 좀 세부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을 것인지, 요렇게 오늘 한번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종합주가지수 2428입니다. 자, 2428인데, 제가 여기다 선을 한번 그을게요. 세로로 선을 그었습니다. 요게 12월 3일입니다. 이 종가에다 선을 그을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1월 6일, 이때 2563으로 끝났었을 때, 여기다도 제가 선을 한번 긋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보이시나요? 자, 요때는 무슨 일이 있었죠? 이 미 대선 결과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서
시장의 중심이 뭐로 바뀌었었냐면은 바이오에서 그죠? 돈의 구조가 바뀌었어요. 트럼프, 머스크 수혜주로. 그래서 우주항공, 방산주, 전력주, 조선주, 원전주, 건설기계. 이걸로 시장의 중심이 바뀐 거예요. 예,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잘 진행이 됐어요. 11월 5일, 6일 넘어서부터 연속성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주항공, 그죠?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HVM 뭐 2만 원 밑으로 해서 추천 좀 드렸었고, 조선주,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HD, 현대미포조선 얘들 탑으로 보고, 그리고 전력주는 좀 조정을 좀 기다리자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기계, 그죠? 이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어서 HD, 현대건설 얘가 대빵이다. 그리고 이제 현대 인프라코어, 그죠? 이런 걸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렸던 것 같고, 그다음에 원전주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근데 이게 좀 많이 폭락이 나온 거죠. 이번에 사태로 인해서. 그리고 바이오제약은 대정에 바뀐다. 그래서 알테우젠이 저물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88만 원하고 이제 94만 원 기준으로 매수 기준을 좀 제시를 해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시밀러, 그리고 이제 위탁.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이제 견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전자는 작은 박스 정도. 다사주 매입 구간이니까 이렇게 전략을 제시하면서 왔었잖아요. 순탄하게 잘 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언제까지? 12월 3일까지는 잘 갔어요. 그래서 2,500으로 딱 끝났어요. 그러면 2,500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었냐면 이격 조율이거든요. 이격 조율이 잘 나타났다 이거예요. 2,500에서는. 2,500 구간에서는 배터리나 반도체나 자동차가 벌어졌던 이격을 좀 줄이면서 대기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돈들을 바이오에서 뺏어오지도 않았고, 우주항공이나 조선주, 뭐 HD, 그 현대중공업이나 뭐 현대미포조선 얘네들한테 돈 가져오지는 않았어요. 한국조선에 걔들 빠지면서 가져온 돈이 아니라고. 전력주도 좀 받쳐준 상태였고, 그다음에 원전주하고 건설기계 관련된 주식들도 매수가 있는 상태에서 2,500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격주를 되게 잘 맞춰줬다고. 그리고 더군다나 호가가 얇았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조금 붙으면 튈 수 있었던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왔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전략 여러분한테 계속 제시를 했었던 거고. 근데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말씀을 좀 드리지만 이제 비상 계엄령 요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제일 안 믿겨요. 좀 약간 꿈꾸는 것 같고,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어쨌거나 지금 발생이 된 거니까. 그래서 요것 때문에 여기서 판이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판이 바뀌었는데 어떤 판이냐면, 이게 좀 설명하기가 약간 애매한데, 어떤 판이냐면, 우리가 8월 달 초, 시장의 중심이 반도체에서 바이오로 완전히 바뀌었던 돈의 구조의 틀. 그 다음에 11월 달, 이 트럼프 당선되면서, 이 트럼프하고 머스크 수혜주로 바뀌었던 이 돈의 툴, 바이오에서 주도권이 넘어갔던 툴. 이 툴은 되게 명백했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이 사이클, 정상적인 이 작은 구조대로 움직였던 시장인데, 요번은 굉장히 좀 드문 사건이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순식간에 손바닥이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안 좋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좋아질 수 있고요. 좋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나빠질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이때의 돈의 구조와 다른 형태의 툴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나온 거는 이건 시스템을 건든 거고요. 이건 시스템을 건든 거예요. 한국의 시스템을 건든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그냥 산업이나 어떤 돈의 어떤 팽창과 축소, 요거에 의해서 또는 주가 밸류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 그래도 이때는 나라에 대한 신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냥 시스템을 건든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을. 그러니까 태국에서 지금 우리 원화 환전 안 되잖아요. 이런 건 시스템을 건든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그냥 안 믿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돈의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건들면서 뭐가 커진 거냐면은 모든 악재들, 모든 이슈들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이 불안감 때문에. 이게 모든 걸 다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나 산업이나 이거에 대한 분석 자체, 환율도 체크해야 되고, 유가도 체크해야 되고, 기업에 대한 실적도 체크해야 되고, 미국 트럼프하고 머스크와 관련된 수혜주 피해, 그 다음에 내각 구성, 이런 거 신경 쓰면서 여태까지 시장을 바라봤다면, 이런 게 지금 다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 시스템을 건드렸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을 건드렸기 때문에, 불안감이 너무 커졌는데, 이게, 리스크를 감수하고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선을 넘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돈들이. 이건 선을 넘은 거다. 이런 거 뭐하러 해? 이거 빨리 마무리 쳐. 그래서 뭐냐면은 이거는 직무 정지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저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건드렸기 때문에. 여러 시청자분들이 진보 쪽을 지지하시든 그다음에 보수 쪽을 지지하시든 중도시든 각자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자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념을 다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제가 주식을 바라보니 이번에 나온 돈의 구조는 시스템을 건드렸으니까 이 불안감 때문에 아무것도 먹히지가 않더라. 그래서 이것만 제거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등도 나올 수 있는 돈의 구조, 랠리도 나올 수 있는 돈의 구조로 바뀌어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해결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신용이나 반대 매매가 1,000억 나올 게 한 5천억 나올 수 있고 조단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8월달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발할 때, 이 방송 출발하면서 결론을 못 내린다고 이야기한 게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이걸 우리가 주말에 알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전략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직무정지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직무정지가 되지 않고, 그죠? 탄핵 정국으로 계속 몰고 갔을 때, 계속 몰고 갔을 때, 이 두 가지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탈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은 막자, 이게 조금 더 힘을 얻게 되면은 이 두 가지 형태가 이제 나올 텐데요. 여기서 주식에 대한 전략은 완전히 좀 다르게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직무 정지 형태로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이 바이오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터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전주를 가지고 있고 조선 건설 기계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아니면 이재명 관련된 테마주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직무 정지가 된다. 그러면 대형주를 무조건 사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좀 뜨더라도 만약에 직무정지가 된다 그러면 대형주 뭐가 있어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오케이?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시총 제일 상위에 있는 애, 또는 현대자동차. 저는 원전주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조선주를 가지고 있어요. 배터리 어떤 거 됐고 가지고 있는 거 다 알아. 근데 그거 얘기하지 말고 포트에 대형주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시라고. 대형주에 대한 비중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내가 삼성전자 없으면 LG 엔솔이라도 더 사야 되고 LG 엔솔이 없다 삼성전자라도 더 사야 돼. 무슨 말인지 대형주가 만약 직무정지가 됐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 반등을 무조건 먹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 비중이 적어. 그럼 삼성전자를 무조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라도 살 생각을 해야 되고, LG 에너솔루션 어떻게 해서든 LG 에너솔을 한 주라도 더 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현대차 이 정도.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정도가 이번에 좀 눈에 보입니다. 이해되시죠? 직무정지가 됐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1,000마디를 먹어라. 1,000마디를 먹어라. 그럼 나머지 기존에 여러분들 추천했던 우주항공, 그 다음에 원전, 조선주, 전력주, 그죠? 건설기계, 그 다음에 바이오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대형주들 있잖아요. 좀 시총이 큰 애들. 그런 애들은 고. 알겠죠? 그런 애들은 고. 대신 좀 중형주들이나 중소형주들에 대한 거는 지금 판단하지 말고 일단 관망하셔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냅두시고
물 타거나 이런 거는 자제하시고 일단 지수 관련된 대형주 먼저 사는 걸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아마 쪼개질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새로운 정권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새로운 테마를 만들 거냐, 트럼프 쪽 관련된 테마로 조금 더 붙을 거냐, 뭐 거기서 이제 좀 갈라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관련돼서 또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선은 이 정도까지입니다. 이 정도만 보여요. 만약에 직무정지가 됐었을 땐 이렇게 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왜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 하락은 외국인들이 이 하락을 주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 오늘 이 하락 있잖아요. 오늘 이 시장의 하락은 지금까지 하락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외국인들이었잖아요. 그죠? 여태까지 외국인, 근데 오늘은 개인이었죠. 무슨 소리냐? 외국인들 선물은 매수했지만 현물 매도했지 않냐? 매수입니다. 외국인들 매수한 거예요, 여러분. 황당하죠? 뭔 소리냐? 분명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하나만 생각하는 거죠. 전체를 봐야지. 여러분들 외국인들은 비차익 거래 있잖아요. 이거 90% 이상 써요. 차익 거래 기관들이 많이 활용하기도 하는데 오늘 선물 이 포지션하고 그다음에 이 비차익 거래를 보게 되면 사실상 오늘 이번 구간에 외국인들이 취한 금액 이 계약으로 치게 되면은 4,000개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금액으로 치게 되면 한 3,2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럼 비차익에서 5,000억이니까 사실상 외국인들은 오늘 매수한 거예요. 오늘 그럼 매도한 사람들은 뭡니까? 예. 어떤 사람들이 된 거예요? 버티다가 도저히 못 버티는 사람들이 던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약자예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 시장 상황이 부진했을 때 내가 체력이 좋으면 딱 때려도 안 아파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죠? 뭔 헛소리야. 넘어가. 이렇게 되지만 내가 점점 쪼달리거나 위협받거나 신용이나 반대매매나 또 돈 쓰는 일에 막 해서 점점 궁지에 몰리잖아요. 그러면 톡 한번 건드려. 야, 2차 기업령 할 거야. 톡! 그러면 폭락 나와요. 왜냐면 힘이 약한 상태니까 톡 건드리면 폭락이 나온다고. 그런데 이런 주식은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호가가 얇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반대로 그 물량을 넘어가게 된 그 다음에 톡 건드리면 폭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주식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오늘 시퍼렇게 물들어 있는 이들 주식들 있잖아요. 시퍼렇게 이렇게 물들어 있는 주식들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만약에 직무 정지가 되고 그다음에 신용이나 반대매매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9시에서 10시 막 쏟아지면 막 시퍼렇게 막 물들 거 아닙니까? 전저점 막 깨지고 코스닥 막 주식들 막 박살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사태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진짜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야 돼요. 그러면 톡 건드리면 폭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맛을 다 먹어야 된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잘할 수 없으면 반드시 대형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주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거는 두 번째 케이스. 그래서 직무정지가 됐을 때는 그렇게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무정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탄핵 정국만 계속 길어졌을 경우 그러면 뭐가 쌓이겠습니까, 여러분? 신뢰도는 계속 떨어지죠. 신뢰도는 계속 떨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서. 그죠? 그럼 이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게 이럴 때일수록 그러면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시스템.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HD, 현대, 중공업. HD, 현대, 미포조선. 그 다음에 HD, 현대, 건설기계. HD, 현대, 일렉.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얘네들 위주로만 야금야금 매수하시거나 단가를 낮추려고 한다거나 시간 텀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얘네들 비중이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포트 비중에 최대한 70% 이상 채워야만 탄핵 기간이 만약에 전국이 길어지더라도 나중에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전략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죠?
일단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해 드렸는데 어쨌거나 이번 한 주는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주식하는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들 잘 복귀하셔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운영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